그리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어. 근데 중생 때만 뭐가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어. 왜? 화산 폭발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유출됐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뭐니? 온실기체지. 온실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영하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인데 우리가 지질시대를 아는 방법. 지질시대는 지구 역사가 시작된 46억 년부터 현재까지야. 근데 이걸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는 한 알 수가 없지,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안단 말이야. 뭘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우리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은 걸 가지고, 그러면 봐봐. 상캄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인데, 상캄브리아 시대는 언제냐면, 46억 년 전부터 5억 3,900만 년 전까지. 그래가지고, 자, 상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수가 거의 드물어. 그러다 보니까 알기가 힘들어. 근데 상캄브리아 시대 때, 이렇게 너무 오랜 세월이지. 오랜 세월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뭐냐, 흔적이 없어. 화석도 없어. 그러니까 화석이 있어도 화석이 없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각받는 받아서 환경이나 생물을 알기가 어렵다. 근데 이때는 자 상캄브리아 시대 때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다. 그거는 뭐였어? 아니야. 최초의 생명체는 남세균은 아니야. 남세균은 최초로 광합성하는 생물이었어. 단세포 원핵 생물이 등장해. 그러니까 걔가 남세균이 없어도 옛날에 생명체는 등장했어. 무산소호흡하는. 이게 남세균이 생기면서 산소호흡이 가능해졌지. 근데 그전에는 무산소호흡하는 놈들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남세균이 처음이야, 아니야. 단세포 원핵 생물, 원시핵을 가진 놈이 있었어. 이렇게 원핵 생물은 뭐야?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어. 막구조가 없어. 그리고 단세포 뭘로 진화해? 진짜의 진핵 생물. 그 다음 다세포 진핵 생물. 네 말대로 단세포 원핵 생물이 대표적인 게 남세균이지. 남세균이 증착돼갖고 부유물이라든지 침착물이 증착돼갖고 만들어진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야. 응? 남세균이. 그 다음 에디아카라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이 다세포인 진핵생물인 해파리나 해면동물이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만들었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안 까먹는다. 자, 근데 세 개의 식으로 나눈다 있지.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로 나눈다 있지. 어떻게 외워? 명왕누대가 첫 번째고, 그 다음 시생은 처음 시자야. 그러니까 두 번째지. 뭘 원자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원생누대가 세 번째지. 그렇게 외우면 되지. 뭔 말인지 알지, 선생님 말. 명왕누대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어. 얘는 아예 처음이어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했어 안 했어? 생명체가 존재 안 했다. 시생누대는 전기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어. 봐라. 주로 질소하고 이산화탄소로 구성돼서 약 35억 년 전에 과합성하는 남세균 사이노박테리아가 출현했다. 그래갖고 스트로마톨라이트와 호상철광층, 남세균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가 그 해수층의 철이온과 결합해, 그러면서 철광성이 된 거야. 산화철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의 호상철광층이 35억 년 정도에 생겼어. 그러면 남세균이 언제 생겼다는 거야? 35억 년에 생겼다는 거지. 이해됐니? 옆에 봐라.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얕은 바다의 원핵생물인 남세균이 퇴적물과 함께 층산구조로 쌓여서 만들어진 돈심형 형태의 퇴적구조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생유대뿐만 아니라 여러 지질시대들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도 형성되고 있다. 호상철광층은 산호철이 많이 포함된 어두운 층과 규질이 많이 포함된 밝은 층이 교대로 나타나는 띠 형태의 구조다. 그리고 원색유대는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양이 점차 증가했지. 그리고 진핵생물이 출현하고 후기에는 원시 다대포 생물인 생물이 출현했다. 그 일부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남은 거야. 그리고 초대륙인 지금 우리가 가까운 게 대륙 이동은 매번 한 번만 일어났던 게 아니야. 여러 번 일어났어. 최근 제일 가까운 초대륙이 뭐야? 판게아지. 판게아 전에 로디니아가 있었던 거야. 로디니아가 있었던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갖고 옆에 봐.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원색유대 후기 6억 3,500만 년에서 5억 3,900만 년 전에 나타났던 다세포 생물들의 화석을 일컫는 말로 처음 발견된 호주의 에디아카라 지역의 지명을 따왔다. 무척주 동물로서 해파리, 벌레, 해면동물 등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는 부드러운 몸체를 지녔고 바닷속을 떠다니거나 해저에 붙어 살았다. 로디니아는 성캄브리아 시대 동안 대륙들은 하나로 모여서 초대륙을 형성했는데 갈라져 흩어지기를 반복하다가 12억 년 전에는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됐다. 그리고 이제 고생대 시대 보자. 고생대를 보자. 해면동물? 해면동물이 뭐냐? 해파리를 알겠지? 해면동물이 뭐냐? 해면동물이 뭐가 있냐면 해면동물이 영어로는 스펀지다. 많은 세포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개체 집단이야. 이런 거 이해됐지? 가지고 옆에 나왔네. 그림 나왔네. 이런 것들이 해면동물이지. 그리고 이제 고생대 환경은 대체로 온난했고 오르도비스의 말과 석탄기의 말에 뭐가 있었다? 빙하기 있었다. 그리고 자 순서 봐봐. 첫 번째가 뭐야? 왜 성캄브리아대야? 고생대의 첫 번째 기가 캄브리아기야. 그래서 캄브리아기 앞에 있다 해서 성캄브리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캄브리아기지.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실루비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가 있어. 가지고 자 오르도비스기 말과 석탄기에 말에 빙하기가 있었고 페른기 말에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판게아가 형성됐어. 즉 고생대 말에 초대륙인 뭐가 형성됐다?
한계야.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자, 초기에는 해양 생물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이후에 오존층이 생기면서 뭐가 출현한 거야? 육상생물인 육상식물이 출현했다. 이해됐지? 야, 성캄브리아대는 육상생물이 출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바다에만 살았어. 왜? 아직까지 오존층이 형성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고생대 때는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이제 육상식물이 처음 출현했다. 그러면 캄브리아대는 자, 첫 번째 해양 육척추동물인 누구? 삼엽충과 완종류 등이 번성했다. 근데 자, 삼엽충은 처음부터 고성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 그래갖고 끝에 삼엽충은 바퀴벌레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래갖고 멸종했단 말이야. 봐, 삼엽충하고 삼엽충 끝까지 갔지. 이해됐지? 그리고 오르도비스기는 삼엽충, 완종류, 그 다음에 두 종류, 두 종류, 그 다음 필석이야. 두 종류는 머리 두짝이지. 그리고 최초의 척추동물인 뭐가 중요했다? 어류인 갑주어. 그 다음 실루리아계는 필석, 산호, 완종류, 갑주어, 바다정갈, 해면류 등이 번성했고, 자, 실루리아계의 대기 중에 형성된 오존층의 영향으로 뭐가 출현했다? 육상식물이 출현했다. 그리고 대봉기는 갑주어를 갖다가 비롯한 어류가 번성했어요. 어류의 시대야. 그 다음 곤충하고 양서류가 등장했어. 석탄기는 방주충, 방추충, 유공충, 산호, 두종류, 완종류가 번성했고, 양치식물이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게 뭐냐? 고사리지. 근데 고사리가 우리 지금은 고사리가 이만해, 높이가. 근데 이때는 수십 미터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얘가 묻혀가지고 뭐가 된 거야? 지금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석탄이 된 거야. 양치식물이 번성하여 거대한 산림을 형성했고, 땅 속에 매몰되어 대규모 석탄층을 형성했다. 그리고 양서류, 곤충이 번성했고 파충류가 출현했다. 페른게는 이게 알기에 보면 다음 시대에 번성할 것들이 등장을 해. 라고 봐. 그러니까 고생대 때는 동물로 따지면 어류, 양서류가 출현했어. 어류가 번성했고, 그 다음 양서류가 출현했고, 양서류가 번성했고, 그 다음에 말기에 파충류가 출현하고, 그 다음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말기에 거시식물이 등장해. 은행나무 소철. 그리고 페른기 말에 삼엽충, 방주충을 비롯한 해양생물의 90% 이종이 멸종하는 대멸종이 있었다. 판개 형성하고 대규모 화산활동으로 따른 지구 환경 변화로 멸종한 거야. 이게 대멸종은 5번 있었어. 고생대에 3번, 중생대에 몇 번? 2번. 근데 고생대 말에 있는 3번째 대멸종이 아주 제일 큰 대멸종이었어. 옆에 보자. 오존층의 형성은 남세기온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바다에 포화된 다음에 대기로 방출되어 쌓이기 시작했다. 고생대에 오존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태양에 유해한 자외선이 차단되어 실루리아기에 이르러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155페이지 보자. 중생대의 환경과 생물 봐봐. 선생님이 중생대는 뭐라 했어? 가장 큰 특징이 대체적으로 온난했고 빙하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2억 5,200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전까지 기후는
온난 기후가 지속되었으며 빙하기가 없었다. 자, 기는 트라이아스기, 쥐락기, 백악기가 있었지. 트라이아스기 말에 중생대 초에 판기가 분리되기 시작했어. 갖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됐다. 아프리카, 북아메리카가 갈라지면서 대서양이 형성되고, 인도가 북상하면서 인도양이 확장됐다. 그리고 로히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판기가 분리되면서 생물의 서식지가 환경이 다양해졌다. 야, 봐봐. 로히 안데스 산맥은 언제 생겼다? 중생 때. 로키하고 그렇지. 그리고 자, 생물은 고생대 말에 생물의 대멸종 이후 다양한 생물이 출현했고, 바다에는 아모나이트, 육상에는 공룡이 시대니까 파충류가 크게 번성했다. 파충류의 시대다. 트라이아스기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고 공룡이 출현했고 파충류가 번성했다. 그리고 양치식물이 쇠퇴되고 거시식물이 번성하고 포유류가 출현했다. 쥐라기는 암모나이트 파충류가 번성했고 공룡이 번성했고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쥐라기 말에 시조새가 출현했고, 백악기 때는 자 속시식물이 출현했고 백악기 말에는 암모나이트, 공룡 등의 대멸종이 있었다. 원인은 뭐야? 중생대 말에 대멸종의 원인은 뭐야? 유성체의 충돌과 대규모 화산활동이야. 그리고 자 백악기 말에는 암모나이트, 공룡 등의 멸종, 영장류 출현. 그리고 옆에 봐라. 시조새는 뭐야? 파충류에서 뭘로 진화한 단계였어? 조류로. 독일의 남부 졸른호펜 지역에 분포하는 석회암에서 발견됐는데, 이 시조새는 파충류의 특징, 이빨, 4개의 다리, 꼬리뼈, 새의 특징인 깃털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신성대는 6,600만 년 전에서 현재인데, 자 봐라. 환경은 고진기와 신진기에 대체로 온난화했고, 제4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수륙분포는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가 형성되었고,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으로 이 형성되었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면서 태평양이 좁아졌어. 그리고 생물은 자 포유류가 번성하였고 종의 수가 많아졌고, 조류도 번성하였고 속시식물도 번성하였다. 그래갖고 신생대를 포유류의 시대 또는 조류의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초기에는 고진기에는 신진기는 속시식물이 번성으로 산림과 넓은 초원이 형성됐다. 즉 포유류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가지고 유공충의 일종의 화폐석이 번성했고, 제4기에는 매머드를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번성했고, 인류 조상이 출현했고, 말기에는 매머드가 멸종했다. 이해됐지? 뭐냐면 옛날에는 상기라고 불렀어. 고진기, 신진기를 갖다. 근데 뭐 사기로 부른다, 이제 상기를 안 부른다. 이름이 맨날 변해, 이 새들은. 내가 갖고 헷갈려 죽겠어. 선생님이 말했지. 대멸종은 지지지세에 대멸종 몇 번 있었다고? 총 5번.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2번. 근데 고생대 말에 있는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이라 했지. 그럼 보자. 그럼 보면, 자, 지질시대 생물의 대멸종 봐봐. 지질시대 동안의 생물의 대멸종은 횟수는 몇 회야? 5회지. 근데 봐라. 고생대 말과 중생대 말의 생물의 대멸종에서 고생대 말은 가장 큰 규모의 생물의 대멸종 현상이 일어났지. 원인은 판기하고 대규모 화산활동이다. 그리고 중생대 말에는 2번째 규모의 대멸종 현상이 일어났어. 이거는 유성운 충돌하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 급격한 기후변화다. 그러면 판기화 현상이 미치는 영향 봐봐. 대륙들이 갈라져 있었으면 여기에 생물의 서식처가 많았어. 그리고 자 이렇게 막 복잡했단 말이야. 해류가.
그러니까 기후가 복잡하게 생겨서 다양한 생물종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합해지면 여기에 살던 생물들은 다 멸종해버려. 그리고 기후가 어떻게 되냐? 단순화되니까, 해류가 단순화되니까 기후가 단순화되면서 생물의 종수가 급격히 줄어. 그래갖고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화석분포 지도 그리기.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화석의 종류와 산출 지역을 조사하고 화석이 산출되는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때 원생동물의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다. 인천광역시,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있다. 자, 뭐가 있냐? 자, 그래가지고 옹진군의 성캄브리아 시대는 옹진군에 스트로마톨라이트 있어. 그리고 대부분 지표가 바다로 덮여 있으며 단순한 생명체만 존재한다. 고생대는 삼엽충, 필석, 완종류, 어류에 와서 곤충, 양서류,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다. 삼엽충, 필석, 완종류, 어류 화석은 강원도 특별시 태백과 영월 삼엽충과 완종류가 발견됐다. 바다 생물 화석이 산출됐다. 그리고 곤충, 양서류, 고사리 등은 강원도 특별자치도 강릉 삼척에서 발견됐다. 하고 여기는 뭐냐면 육상 생물의 화석이 발견돼. 초기에는 바다 환경이었고 후기로 가면서 육지 환경에 노출됐다. 초기 지층에는 다양한 바다 생물의 화석이, 후기 지층에는 육상 생물의 화석이 산출된다. 그리고 중생대 공룡뼈, 공룡발자국, 공룡알, 익룡, 조류, 포유류 및 거시식물 화석은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기도 시흥지다. 육지 환경이었고 바다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다. 산출되는 화석이 대부분 육상생물의 화석이기 때문에 신생대는 고래뼈 화석, 식물, 포유류 화석 등이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포항시, 그래가지고 제주도 특별자치시. 환경 변화가 심했을 것이다. 민물에 서식하는 생물과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이 여러 지역에서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옆에 봐라. 근데 궁금해봐봐. 한반도에서는 중생대의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까닭은 뭐야? 중생대 당시에 한반도는 육상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룡 화석은 많이 발견되지만 해양 생물의 화석인 뭐는? 암모나이트는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옆에 풀어봐. 157페이지.
야, 너 카드 안 갖고 왔지 오늘? 원래 20일인데 네가 다음 주에 안 온다 했잖아. 응. 다음 주에 올 때. 다음 주에. 응. 계산해. 가기 전에 와. 야, 언제 가냐? 토요일 날 가. 다음 주. 가고 언제 오냐? 일요일에 와? 그럼 일요일에 와. 그럼 되잖아. 어디로 가냐? 캠핑. 일본의 에디아카라 동물군 생물군. 그다음 2번에 판게야, 3번에 육상식물, 4번에 핑하기, 5번에 암모나이트, 6번에 제사기, 7번에 화폐석, 1번에 XXX 공, 2번에 남세균, 고생대 암모나이트 포유류, 다가나. 그 다음 8번에 4번에 1번에 시옷, 2번에 기역, 3번에 미음, 4번에 리을 비읍, 5번에 디귿, 6번에 니은, 5번에 양치 겉시 속시, 그 다음 6번에 고생대. 그리고 158부터 160까지 풀어봐. 그리고 이걸 이제
쉬어? 자, 봅시다. 자, 이제 태저감, 화성암, 이제 암석의 종류는 발생 기온에 따라 변성암으로 나누지. 세 개. 그럼 보자. 이제 마그마로부터 생성되는 화성암을 보자. 화성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이지. 응? 뭐라고? 어제 말했어?
자, 봐라. 화성암은 봐라. 뭐가 있냐면 마그마의 생성과 종류 보자. 마그마는 뭐니? 지하 깁스한 것에 생성된 액체야. 마그마가 뭐야? 마그마는 자, 지구 내부에서 지각이나 멘틀 물질이 녹아 고체가 액체가 돼 용융되어서 생성된 물질이야. 그러면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는 뭐야?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액체를 뭐라 그래? 용암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 있어. 마그마가 생성되려면 지각이나 메탈 물질이 녹으려면 어떤 조건이야? 녹는 점보다 더 높아야 되지. 광물의 온도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저기 뭐냐, 녹는 점보다 더 높아야 돼. 지하 내부의 온도가. 암석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을 때 용융이 일어나는 거야. 지하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니? 지하의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되니? 지하의 온도 분포는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온, 고압, 고밀도야. 자,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상승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암석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낮아. 마그마가 생성되기 어떻게 되니? 쉬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왜? 야,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는 높아지고 근데 압력도 높아져. 그러면 야, 온도가 높아지면 되는데 얘가 녹을 수가 있어. 용융점보다 지하 내부의 온도가 높을 수가 있어.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도 어떻게 되냐? 높아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지하 내부 온도가 지하의 온도가 암석의 용융점보다 더 낮아. 그러다 보니까 마그마가 생성되기가 어떻다?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때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이 있어.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이 있다. 어떤 경우? 자, 온도 상승. 당연히 온도 상승이겠지. 세 가지 조건이야. 첫 번째, 온도 상승. 그 다음 두 번째, 압력이 감소하면 녹는 점이 낮아져. 또는 뭐의 공급? 뭐의 공급? 수분의 공급, 물의 공급이야. 물이 들어가 버리지 암석에. 그러면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 다른 말로 말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야. 이 인력이 결합을 물이 방해해버려. 암석하고 광물들의 결합을 방해해. 그러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져. 물이 공급되면 물이 암석들의 구성하는 입자들의 결합을 어떻게 돼? 방해해. 그러면 입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공급되면 어떻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니까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져. 그래갖고 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세 가지 이유야. 자, 봐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빨간색이 뭐야? 빨간색이 뭐야? 지하 내부의 온도야. 빨간색이 뭐라고? 지하의 온도 분포야. 지하의 온도 분포야. 이렇게. 지하의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수록 올라가지.
이해됐지? 근데 봐라. 첫 번째, 자, 첫 번째,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이 있어. 화강암의 용융곡선. 선생님이 어떤 데 있어? 물이 포함되면 어떤 데 있어?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진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은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지하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여기 이 상태로 가버려.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뭐야? 야, 이 온도보다 여기 왼쪽에 있으면 낮아. 지하의 온도가. 아니, 그 암석의 온도가 지하의 온도보다 낮아. 그러니까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마그마 안 생성돼. 여기에 있으면 암석의 온도가 지하의 온도보다 높아. 그러다 보니까 녹아버리는 거야. 마그마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잖아.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마그마가 생성되겠지. 온도를 높인다. 그래갖고 지하의 온도가 상승하면 화강암 대륙 지각이 가열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 그러다 보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돼. 네? 자, 봐라. 자, 뭐냐면, 자, 179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화산암이 있고, 야, 심성암이 있어. 화성암은 뭐냐? 두 종류가 있다. 뭐가 있냐면, 이거. 야, 밖으로 분출돼가지고, 빨리 식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화산암이야.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 그럼 뭐야? 심성암이라고 그래. 근데 화산암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어. 심성암에 반려암, 성노암, 화강암이 있어. 이해됐어? 유문암은 이 화산암 중에서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이 화강암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대륙지각이야. 대륙지각이야. 아이씨, 이렇게 있잖아.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 다음 멘틀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이 포함된 화강, 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누가 녹은 거야? 대륙지각이 녹은 거야. 뭐라고 나왔어 옆에? 얘 나왔잖아. 응? 1번은 뭐라고 나왔어? 지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화강암 대륙지각이 가열되어 마그마가 생성된 거야. 유문암질 마그마야. 근데 자, 이제 야, 물이 포함되지 않은, 물이 포함되지 않는 저 누구냐? 멘틀의 용융곡선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곡선은 이거야. 근데 물이 포함되면 용융곡선이 낮아지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자봐라. 어떻게 돼? 압력이 감소하면 누가 녹아버려? 야, 얘가 압력이 감소했어.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지. 여기는 마그마가, 왼쪽은 마그마가 생성돼 안 돼.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그러면 두 번째, 압력이 감소하면 지하에 암석에 녹는 점이 어떻게 돼? 낮아져. 그러다 보니까 멘틀 물질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마그마 형성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가 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돼. 응? 근데 자 봐봐. 물이 공급되면 자 원래 이건데 야 물이 공급됐어.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공급된 멘틀 물질의 화가 이게 녹아버려. 야 왼쪽으로 갔지. 그럼 녹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오른쪽이니까 녹아버리니까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녹아 얘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은 같은 깊이에서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보다 용융점이 낮아.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쪽이 위치하게 돼? 이 선에 오른쪽이 위치하지. 그러다 보니까 녹아 안 녹아? 왼쪽은 안 녹는다 했어. 선이건 점선이건 선이건. 오른쪽은 뭐라 했어? 그렇지. 오른쪽이잖아 지금. 이해됐지? 그러면서 물이 공급되면 멘틀의 용융점이 감소하여 마그마가 생성된다.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야. 응? 야! 봐봐. 자, 밑에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마그마의 생성 장소하고 마그마의 종류 보자. 응? 자, 옆에 봐. 궁금해 나왔지? 자, 암석에 물이 포함될 때 용융점이 낮아진 까닭은 물이 광물의 결합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변화된 구조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용융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선생님 말했잖아, 같이매. 이거. 그럼 봐. 자, 마그마의 생성 장소와 마그마의 종류 봐봐. 마그마의 생성 장소에 따라 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가 틀리다. 야, 우리 1학년 때 배웠지? 바다 산맥을 뭐라 그래? 해력이라 그러지. 멘틀이 상승한 부위에 이거 있잖아. 다 까먹었어 저거. 멘틀이 상승하지. 그러면 판들이 벌어지지. 그럼 여기에 마그마가 솟구쳐갖고 바다 산맥 해령이 생긴단 말이야. 첫 번째, 해령은 판의 발사형 경계 멘틀 대류의 상승률을 따라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면서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돼. 지표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그리고 열점은 암석권보다 깊은 곳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압력이 감소하면서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그래서 지표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야. 그리고 봐라. 야, 섭입대는 뭐야? 해안판이 파고드는 거야. 대류판을. 수렴형 경계야. 섭입대에서 판이 섭입할 때 섭입하는 판에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서 해양지각을 이루는 함수광물에서 물이 배출된다. 함수광물은 옆에 나왔어. 봐봐. 광물 중에서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로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 뭐가 빠져나와? 그렇지. 함수란 건 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광물이야. 갖고 얘가 이제 온도와 그렇지. 이렇게 물을 포함하고 있어. 갖고 얘가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 물을 깊게 타.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뱉잖아. 그러면 자 함수광물에서 물이 배출되지. 그러면 멘틀 연약군에 공급된 물이 멘틀의 용융점을 낮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다가 어디서 만나? 대륙 지각 하부를 가열시켜. 그러면 1번이 되는 거야. 온도가 상승해갖고 대륙 지각이 녹아. 그래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대륙 지각 하부를 가열시켜서 부분 용융이 일어나게 되어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된다.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되어 암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이때 지표에는
암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게 돼. 자, 멘틀에서 봐봐. 멘틀에서 뭐라 했어? 야, 여기가 뭐냐면 열정 같은 데 있잖아. 열정 같은 데에서 생성된 게 뭐야? 열점이나 회령에서 생성되는 게 뭐야? 뭐가 감소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야? 마그마야. 압력이. 얘가 밑에서 상승하다 보니까 회령이나 그 열점은 밑에서 상승해.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 둘 다 감소해. 압력이 감소하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돼? 그렇지. 마그마가 형성되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멘틀에서 올라오지. 그러다 보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삽입 때 판의 수령 경계에서 판이 삽입할 때 판의 온도가 압력이 높아져서 해양지각을 이루는 함수광물이 뭘 배출해? 물을 배출해. 그러면 이제 이 물이 멘틀에 공급돼요. 물이 멘틀의 용융점을 낮춰서 현무암질 마그마 3번이야 이건. 이건 3번이야. 근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대륙지각 하부를 가야 돼. 그러면 이거는 1번이야. 이것들은 둘 다 뭐야? 둘 다 2번이야. 2번이야. 근데 얘는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1번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멘틀 물질에 공급된 물이 멘틀의 용융점을 낮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대륙지각 하부로 가열하여 부분 용융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고,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면 혼합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고, 지표에 암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게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가 1, 2, 3번이 다 설명이 돼.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화성암을 보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 그래야 되나? 화성암이라고 그러지. 근데 밖으로 분출돼갖고 빨리 식어서 되면 화산암. 지하에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되면 뭐라 그래? 심성암으로 나온다. 화성암을 보자. 첫 번째 화성암을 보면, 화성암은 뭐가 식어서 된 거라고?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거야. 화성암의 분류는 선생님이 해줬지. 생성되는 곳에 따라 자, 화성암의 이제 화성암의 분류는 화학조석과 조직에 따라 분류한다. 제일 먼저 화학조석. 화학조석은 뭐야? 조성이란 건 뭐야? 어떤 놈이 어떤 것에 섞여 있고 어떤 게 얼마만큼 섞여 있느냐. 특히나 이산화탄소의 함량에 따라, SiO2의 함량에 따라 구분한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세 개가 있어. 염기성 암이 있고, 중성암이 있고, 뭐가 있다? 산성암이 있어. 자, 염기성암은 뭐야? SiO2의 함량이 몇 퍼센트야? 25% 이하야. 52% 이하야. 근데 중성암은 52%에서 몇 퍼센트야? 63% 사이야. 그 다음 산성암은 63% 이상이야. 이해됐어? 즉 봐봐. 자, 염기성암은 SiO2 함량이 55% 이하고,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해서 고철질암이라고 한다. 어? 고철질암이야. 그래갖고 유색광물이 함량이 많아서 어두운 색을 띈다. 어? 현무암 같은 거야. 어? 중성암은 SiO2의 함량이 52%에도 63%에서 암산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거야. 산소감은 SiO2의 함량이 63% 이상이고 규소와 알루미늄을 많이 포함하여 규장질암이라고 한다. 무색광물이 함량이 많아서 무슨 색을 띈다? 밝은 색을 띈다. 이해됐지? 옆에 봐라. 그리고 조직에 따른 분류. 조직에 따른 분류가 아까 처음에 말한 화산암하고 심성암이다. 자, 봐라. 조직에 따른 분류는 봐봐. 자, 뭐냐면 마그마의 냉각 속도,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크기에 따라 화산암하고 심성암을 분류한다. 야,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서 구성된 거지.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커질 시간이 충분해? 안 충분해? 안 충분해.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작아. 그래갖고 세립질이라고 해. 가는 세자를 써갖고 광물의 결정이 작지. 현무암이 있다. 근데 심성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었으니까 입자 크기가 커질 시간이 충분하지. 그래서 조립질 조직이라고 해. 광물의 결정이 크다. 이해됐지? 그래갖고 그리고 화산암 중에서 마그마가 너무 급하게 식어. 냉각되면 결정을 형성하지 못하고 광물의 결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걸 유리질이라고 해. 이해됐어? 옆에 봐라. 화산암과 심성암을 각각 현미경으로 본 모습. 화산암을 이루는 광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심성암을 이루는 광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지. 얘는 입자가 거의 너무 작지. 근데 얘는 크지. 보이지. 그리고 옆에 위에 봐봐. 화성암의 분류 기준에서 화성암의 조성은 화학 성분, 암석을 구성한 광물의 종류와 관련이 있고 조직은 산출 상태, 냉각 속도, 암석을 구성한 광물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화학 조성에 따른 화학 조성과 조직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 봐봐. 자, 화산암은 바뀌어갖고 빨리 식어서 된 거지.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조직의 크기가 작거나 없단 말이야. 세립질 또는 유리질이야.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어. 현무암이 52% SiO2의 함량이 52% 이하인 염기성암이. 그 다음 안산암이 52에서 63%인 중성암인데 안산암이야. 그리고 유문암이 63% 이상인 규장질암이야. 산성암이야. 그리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도 된 심성암은 입자 크기가 큰 조립질이야. 갖고 심성암에는 발리암, 섬노감, 화강암이 있는데 발리암이 52% 이하인 고철질암인 염기성암이야. 섬노감이 52에서 63% 사이인 중성암이고 화강암은 SiO2의 함량이 63% 이상인 산성암, 규장질암이야. 그리고 염기성암 쪽으로 갈수록 칼슘, 철,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유색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어둡다. 그리고 산성암 쪽으로 갈수록 칼륨, 나트륨, 실리콘이 규소가 많이 포함돼서 무색광물이 많다, 밝다. 옆에 봐라. 유색광물은 철,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한 광물로 갈람석, 희석, 각섬석, 흑음모가 있고 무색광물은 철, 마그네슘을 포함하지 않는 광물로서 정장석, 석영이 있다. 넘겨. 자, 보자. 화성암과 지질구조를 보자. 자,
지질 구조에서는 전리하고 관입이 있어. 전리는 암석 사이에 생기는 틈이야. 틈이야.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이야. 균열을 따라 양측 지층에 상대적인 이동이 없다. 야, 생성 원인은 마그마나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하거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암석이 융기할 때 생성된다. 종류는 전리는 모양에 따라 주상전리하고 뭐가 있다? 판상전리가 있어. 주상전리는 누구한테 일어나? 잘 일어나. 야, 주상전리는 빠르게 식은 화산암에서 나타난다. 가지고 이렇게 이게 식으면서 수축되면서 육각형 모양이 돼. 그러면서 이때 틈이 생겨. 이 틈을 뭐라 그래? 수직으로 생기는 틈을 뭐라 그래? 이 틈을 봐봐. 이 틈을 뭐라 그래? 야, 태연아, 이 틈을 뭐라 그래? 이 틈이 주상전리야. 수축하면서 생기는. 자,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하면서 기둥 모양의 전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틈이 생긴다. 그리고 판상전리는 수평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디서 잘 생긴다? 심성암에서. 야, 마그마가 반입에서 심성암이 생겼어. 근데 야, 봐봐, 태연아. 풍화침식작용에 의해서 이것들이 제거됐어. 위에 있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압력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쫙쫙 벌어져. 양파 껍질 벌어지지. 이게 뭐야? 판상전리야. 지하 깊숙한 곳에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면서 이때 부피가 팽창하면서 판 모양의 전리가 만들어지는 거. 옆에 보자. 지질 구조는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해 과거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을 추정할 수 있다. 전리를 볼 수 있는 암석은 화성암뿐만 아니라 태정암이나 변성암에서도 전리가 나타난다. 관입은 뭐야? 야,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거야.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관입이라 그러지. 이해됐지? 마그마가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관입이라 그래. 그러면 지층이 쌓이고 난 다음에 마그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그마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보자. 지하의 마그마 주변에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고온에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주변 안에 암석에 변성작용이 일어난다. 첫 번째 관입암은 지하에서 마그마가 관입하여 식어서 굳어된 암석이고, 관입암의 형성은 관입암 마그마는 대규모 관입암체를 생성하거나 작은 규모의 암상하고 암맥을 이룬다. 암상은 뭐야? 암상은 뭐야? 야, 마그마가 주변 암석의 층상구조와 평행하게 흘러들어간 거야. 이렇게 흘러들어간 거야. 수평으로. 암상은. 암맥은 가로지른단 말이야. 이제 야,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거는 위에서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건 뭐야? 암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거는 암맥.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보자. 자, 암맥은 봐봐. 마그마가 주변의 암상의 층상구조를 가로지르거나 수직으로 관입되어 식어서 굳어된 거다. 이해됐지? 어느 지층 또는 암석이 관입암이 있다면 이 지층은 암석은 관입암보다 먼저 생성된 거야. 그 다음 포획이 있다. 포획은 뭐야?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위에 암석이나 지층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 관입된 마그마에 이렇게 암석이 잡힌 거야. 떨어져 마그마에 포함된 구조 암석이야. 화성암 내에 기반암의 일부가 발견되는 구조다. 포획암은 화성암에 포함된 관입당한 암석의 조각을 포획암이라고 한다. 포획암의 이용은
지구 내부 물질의 연구,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 등의 판단에 이용된다. 밑에 봐봐. 지표가 분출한 마그마에 지구 내부의 멘틀 물질인 갈라마민, 포획암이 산출된다. 자, 또는 황암 내부에 삼노감 조각이 포함되어 산출된다. 그럼 옆에 보자. 181페이지 봐봐. 자, 선생님이 해령하고 열점에서는 뭐가 된 거야? 야, 뭐가 된 거야? 야, 이게 상승하면서 마그마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됐어? 용융점이 낮아져 가지고 마그마가 생성된 경우가 있어. 해령에서 봐봐. 현무암질 마그마의 생성 봐라. 기억은 지구 내부의 평균 온도 분포고, 니은은 빨간색은 해령 하부의 온도 분포야. 연약골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으로 지하의 온도가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때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부분에 멘틀 물질의 그 용융이 일어나지. 그래갖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봐봐. 여기 이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나오겠지. 그럼 이때 뭐가 나와? 마그마가 생성되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 열점은 더 깊은 곳이잖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야. 멘틀과 핵의 경계면에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얘가 올라오다 보니까 압력이 감소해. 그래갖고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가 있단 말이야. 이때 형성된다. 이해됐지? 자, 기억은 지구 내부의 평균 온도고, 니은은 열점이 있는 지역의 온도 분포다. 그 다음 2번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지하의 온도 분포가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한다. 그리고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부분에 멘틀 물질의 용융이 일어나.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네. 근데 섭입대에서 자 3번하고 1번이 다 일어난다 했지.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의 생성과 물의 공급. 기억은 섭입대에서의 온도 분포다. 섭입하는 해양판에서 연약골로 물이 공급돼. 함수 강물이기 때문에 해양판은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의 공급으로 멘틀의 물질의 용융 곡선이 x에서 y로 변해. 그러면 물 포함한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이 오른쪽에 위치한 영역에서 용융이 일어나.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뒤에 문제 풀어와. 좀 쉬워.